수많은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 비교 영상을 봤습니다. 대부분은 개발자 중심의 영상들이 많은데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내 보고서 폴더를 맡겨도 되는지, 고객 피드백이나 캠페인 메모까지 같이 읽혀도 되는지, 그리고 파일을 마음대로 바꾸지는 않을지. 그래서 오늘은 개발 예제가 아니라 실제 회사에서 있을 법한 상황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Okay, let's go. 상황은 이렇습니다. 월요일 오전이고 11시에 임원회의가 잡혔는데요. 제 앞에는 전국 지점 보고서 6개와 고객 불만이 담겨있는 CSV 파일, 그리고 캠페인 메모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회의 전에 위험 신호를 찾고 캠페인 방향을 정리하고 발표 화면까지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직장인 입장에서 실제로 다음 행동을 할 수 있게 정리를 해주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실험 조건은 이렇게 할 겁니다.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 앱 모두 데스크탑 앱 기준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생각의 깊이는 중간으로 맞출 거고요. 같은 자료와 같은 프롬프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 회사에서 쓰는 자료처럼 샘플을 준비했고요. 이 폴더에서 모두 다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한 번에 완성을 하고 시키지 않을 거고요. 먼저 위험 신호를 찾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만들고 실제 작업 전에는 계획을 먼저 받을 겁니다. 그리고 계획을 확인한 뒤에야 결과물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마지막에는 다음번에도 반복할 수 있는 절차로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AI에게 바로 작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일을 맡기는 순서를 나눠서 더 안전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요.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가장 무서운 거는 자료를 못 읽는 게 아닙니다. 임원분이 질문했을 때 제 대답이 그건 아직 못 봤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AI에게 회의에서 미리 터져나올 질문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거는 단순히 오류를 많이 찾는지가 아닙니다. 보고서의 양식 문제, 고객 불만과 연결되는 지점 이슈, 그리고 회의 질문으로 바꿔주는지를 볼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왼쪽에는 클로드 코드, 오른쪽에는 코덱스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실험을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 실험에 대한 프롬프트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별로 준비된 주간 보고 6개와 고객 피드백을 찾은 다음에 임원 보고 회의 전에 알아야 할 신호들을 찾아달라라고 이렇게 3가지 꼭지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표로 잘 정리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이제 진행은 제가 일부러 전체 권한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권한을 다 우회하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에포트는 보통으로 이렇게 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중간인 거 확인하셨죠?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봐야 하는 거는 단순히 오류를 많이 찾는지가 아니고요. 보고서의 양식 문제, 그리고 고객 불만과 연결되는 지점에 대한 이슈, 그리고 회의에서 질문으로 바로 바꿔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직장인 입장에서는 어느 파일을 다시 열어봐야 하는지가 바로 보이면 가장 좋겠죠. 결과를 한번 볼 텐데요. 각각 스타일이 이렇게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로드는 전반적으로 데이터 하나하나의 값들에 대한 이상치를 잘 알려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점별로 어떤 부분이 이슈인지 잘 나눠져 있죠. 그리고 고객 불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역별로 어떤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 회의 질문 가능성들도 역시 지점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코덱스는 데이터에 있는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렇게 해석해서 잘 알려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래에 있는 내용들도 다 우선순위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클로드에서는 가장 먼저 답변 준비가 필요한 항목을 지역 중심별로 이렇게 말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제 관점은 클로드와 코덱스의 관점을 잘 적절히 혼합해서 검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지점에 대한 이슈를 잘 파악하는 거는 클로드 기준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이슈들을 파악하는 것은 코덱스 기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잘 활용하면 좋다라는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기준에서는 무승부로 판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승패를 가리기보다는 회의 전에 어떻게 검토하면 좋을지 다양한 관점으로 써보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선택지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임원 회의에서는 긴 설명보다는 어떤 안으로 갈 건지가 중요하거든요. 길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를 일목요연하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아끼는 옵션과 전환율 개선을 우선시하는 옵션, 그리고 고객 불만을 먼저 줄이는 옵션으로 3가지의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아까 진행하던 화면에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캠페인 노트에서 지점별로 주간 보고, 그리고 커스터머 피드백에서 임원회의에서 선택할 캠페인 추진 방향 3가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거고요. 각각의 안은 비용 중심, 전환율 개선 중심, 고객 불만을 먼저 줄이는 관점으로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은 핵심 조치와 장점, 위험, 먼저 적용할 지점을 표로 비교해달라고 요청해 볼게요. 네,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서의 관점은요, 옵션별로 정말로 내용이 다르고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고르기 좋도록 도와주는 내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로드와 코덱스는 자료를 정리해주는 방식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6가지의 안 중에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작업에서는 클로드는 3가지의 옵션들을 되게 자세하게 정리해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 우선, 전환율 개선 우선, 고객 불만 축소 우선 이렇게 나눠서
잘 정리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성과지표 부분이 좀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지도 이렇게 알려주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네요. 그래서 하나만 선택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안들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들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덱스를 보면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A, B, C 안이 있고 비용 절감형, 전환율 개선, 고객 불만 감소 우선형으로 잘 정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각각의 핵심 조치와 장점, 위협, 그리고 먼저 적용할 지점까지 이렇게 제가 요청한 대로 잘 정리를 했고요. 역시나 하나의 안을 우선하기보다는 두 가지의 안을 일부 섞는 게 좋다라고 안내를 해줬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내용을 실제로 들여다봐야겠지만 임원 보고하는 상황이고 회의를 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내용 파악에 있어서는 클로드를 참고하고 발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코덱스의 방식을 참고하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이 각각의 A, B, C 안들을 다시 합친 다음에 두 개 모델한테 가장 좋은 방안을 알려달라고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회의 전에 이 내용들을 팩트체크해서 자세하게 알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클로드의 안을 더 선택하고 이걸 중심으로 고민을 해서 회의에 참석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여기서 좋은 답변은 뭐냐면 멋진 답변이 아니고요. 실제로 내가 요청한 대로 세 가지 안이 잘 나왔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게 올바른 근거로 되어 있고 딱 읽었을 때 근거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고르기 쉬워야 한다라는 기준으로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 기준에서는 클로드가 더 잘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다음 실험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에이전트 쓰실 때요, 바로 시키지 말고요, 계획부터 먼저 받으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파일을 만들 때, 그리고 이름을 바꿀 때, 아니면 HTML 렌더링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작업들은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무엇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료를 읽도록 하고 계획을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확인하고 실행하는 이 순서로만 진행하셔도 결과물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AI 도구에게 이렇게 한번 지시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권한이 아니라 플랜 모드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코덱스에서는 이렇게 플랜 모드를 실행하실 수 있고요. 클로드에서는 여기 보시면 계획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플랜이 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클로드부터 한번 보면 임원 보고용 결과물 작업 계획 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내용들을 파일들을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작업 순서를 만들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파일들에 대한 이런 정리 방법들, 그리고 산출물을 어떻게 만들 건지, 무엇을 읽을 건지, 어떻게 검증할 건지까지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코덱스도 한번 볼게요. 코덱스도 이렇게 작성 계획이라고 해서 먼저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 부분이 인상네요. 클로드는 요약은 없었는데요. 대신에 클로드는 이렇게 산출물을 어떻게 만들 건지 먼저 보여주고 시작합니다. 코덱스는 작업 순서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비슷합니다. 생성된 파일들도 제가 지시한 대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다 라고 나와 있고, 파일명도 이렇게 바꿀 거다 라는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클로드도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테스트와 확인 기준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이 계획을 먼저 여러분들이 검토하시고 작업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이 괜찮다면 결과물을 만들어야겠죠. 단순히 말만 잘하는 AI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파일을 주는 쪽이 당연히 실무에서 활용도도 높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임원 보고 요약과 위험 체크리스트를 실제로 파일로 만들어 보도록 지시할 거고요. 원본 보고서는 아직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들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네, 각각 계획들을 적용했고요. 프롬프트는 이렇게 지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세운 기준을 바탕으로 임원 보고형 결과물을 만들 건데, 익스큐티브 브리프 MD에는 핵심 요약, 위험 신호, 캠페인 3가지 추천안에 넣어달라고 요청하고, 리스크 체크리스트 MD에는 지점별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표로 정리해달라고, 그리고 원본 보고서 파일은 수정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의 경우에는 아까 계획을 이렇게 지시를 중간에 추가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열심히 두 가지 도구가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두 가지 도구 모두 다 작업이 끝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작업 폴더로 한번 가서 파일들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볼게요. 클로드부터 한번 확인하면 이렇게 슬라이드 목업 만들어진 걸 확인했고요. 임원 보고 브리핑, 그리고 위험사항 체크리스트 이렇게 잘 만들어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덱스의 슬라이드 목업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약간 CSS가 깨져 있긴 하지만 나쁘지 않네요. 네, 근데 한 장짜리 슬라이드를 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조금 아쉬운 결과인 것 같네요. 그리고 역시 임원 보고 핵심 요약과 체크리스트들은 이렇게 잘 정리해서 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도구의 정리 내용을 한번 비교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클로드가 임원 관점에서 조금 더 알아보기 좋도록 내용을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코덱스의 경우에는 약간 데이터를 나열했다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클로드가 훨씬 더 정리를 잘한 걸로 보이고요. 위험 신호 같은 경우에도 딱 임원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코덱스는 이렇게 그냥 전체 내용을 목록을 이렇게 쭉 펼쳐놓기만 한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프롬프트로 한 번 더 요청을 해서 임원 관점에서 중요한 게 뭔지 물어본다면 클로드 수준으로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시켰던 업무 중심으로 봤을 때는 클로드가 정리를 잘 한 거를 볼 수 있네요. 5번째 실험입니다. 다음 실험은요, HTML 시안을 만들려고 제시할 건데요. 여러분들 AI 도구가 슬라이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보고 자료 만들어주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 자료도 제가 코덱스로 만든 건데요. 이렇게 그림도 넣고 제가 코덱스에게 지시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오늘의 실험에서 나왔던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각의 도구들에게 HTML 시안과 이미지 생성을 한번 시켜볼 겁니다. 당연히 회의 때 쓸 거기 때문에 이런 슬라이드 자료가 있으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나오는지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그래서 앞에서 만든 임원 보고 요약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용 화면을 하나 만들도록 지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렇게 요 개발 곰돌이 캐릭터도 한번 넣어서 만들 수 있는지도 한번 시켜볼게요. 프롬프트는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만들어진 이 보고서 파일을 바탕으로 HTML 화면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제 유튜브 채널의 마스코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의서가 있는데요. 이거를 바탕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지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조 이미지 파일을 직접 만들고 이 이미지를 HTML에 넣도록, 그리고 만약에 생성이 어렵다면 이미지 생성용 프롬프트와 이미지 자리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HTML 슬라이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지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는 화면은 과연 클로드가 만든 걸까요? 코덱스가 만든 걸까요? 네, 정답은 클로드가 만든 화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곰돌이 이미지가 저는 매우 충격적인데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없이 이렇게 잘 정리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띄워놓고 바로 임원 입장에서 어떤 게 중요한 부분인 건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은 코덱스가 만들어준 화면입니다. 네, 결과가 압도적이죠. 특히나 여러분들이 눈길이 가는 건 오른쪽에 있는 곰돌이를 아주 잘 그려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클로드 코드에는 이미지 생성 기능이 없기 때문이고요. 코덱스는 이번에 GPT 5.5와 함께 발표된 이미지 생성 기능이 매우 강력한데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슬라이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미지 중심의 어떤 업무가 많다면 코덱스를 쓰는 게 더 결과물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TML로 이렇게 렌더링을 시켜보시면요, 다 만들어졌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게 깨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것들도 겹치지 않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클로드 같은 경우에 잘 만들어줬긴 했는데 뭔가 이렇게 맥락 없는 표현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거슬리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코덱스는 비교적 바로 쓸 수 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결국에 중요한 거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클로드를 쓰느냐 코덱스를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업무 유형에 따라서 쓰는 도구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업무가 어떤 유형인지 일단 먼저 파악을 하고, 오늘처럼 보고서를 여러 개 비교하고 고객 피드백을 연결하는 일이 많다면 자료 검토형 업무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클로드가 비교적 잘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 파일이라던가 뭐 HTML 화면, 이미지 보조 자료처럼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관점이 있다면 코덱스가 더 잘 만들어준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같은 도구도 업무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하시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비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AI를 잘 쓰려면요, 어느 도구를 쓰는지보다 일을 맡기는 순서부터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에게 먼저 읽히고 어떤 부분이 문제 지점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AI에게 줄 선택지를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요, 꼭 계획을 받은 뒤에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순서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게 되면 조금은 느려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진행 사항을 다 뒤집어 엎거나 고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AI에게 명령을 잘하는 것보다 일을 맡기는 순서를 잘 나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AI로 업무에 활용하기 좋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업무별 사용 예시, 만약에 회사에서 AI를 아직 안 쓰고 있다면 팀에서 어떻게 도입하면 좋을지, 그리고 AI는 어떻게 세팅할지, 그리고 우리 회사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면 자동화에 더 도움이 될지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들어가 보셔서 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내용으로 잘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